안녕하십니까. 개미 문명입니다. 자, 오늘 영상도,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 포함해서 여러 종목들에 대해서, 짧게 짧게 분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요즘 갱소에서 지금 분위기가 엄청 안 좋죠. 예. 그리고 좀 정말 그 극단적인, 좀 상황으로 치닫는 그런 예측을 하는 전문가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뭔가 미국과 또 러시아 간에 뭔가 좀 무서운 일이 마치 벌어질 것 같은 뭔가 불안감을 이제 조성을 하는 거죠. 굉장히 여러모로 예, 대내외 모두 분위기가 너무 안 좋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예, 여러분들 많이 힘드실 거예요. 뭐 우리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 주주분들 뿐만이 아니고 다른 주주분들도 지금 쉽지 않은 상황에 다 처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더 우리가 지혜롭게 그리고 이런 힘든 시간을 좀 잘 버티면 오히려 이때 제 대응을 잘하면 나중에 또 큰 수익으로 돌아올 수 있는 또 기회의 발판으로 우리가 삼을 수 있는 그런 좀 많은 좀 지혜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분석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부터 분석을 할 건데, 자,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 이제 뭐 공시 또 발표가 있었죠. 이제 이번에 허세틴 바이오 시밀러 관련해 가지고 어떤 경위에서 이제 자진 처리를 하게 됐는가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뭐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은 예, 약에는 문제 없다는 것은 뭐 기존 심사관이든 또 바뀐 심사관이든 모두가 이제 뭐 이의 제기하는 사람이 없었다. 뭐 이런 내용이고 다만 이제 그 임상 배치와 상용 배치 간의 이제 동등성 이제 분석 방법의 기준 설정 그에 대한 이제 입장 차이가 있었는데 이제 바뀐 심사관들 그 사람들은 이제 승인을 이제 요청했다. 승인해주라고 이제 이제 그렇게 요청을 했는데 이제 EMA에 다만 제가 이전에 한번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이런 얘기를 드렸어요. 이게 이제 지금은 자진 처리를 했지만 그때는 이제 재심사 결과에 대한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긍정적인 의견과 부정적인 의견이 나올 때 이 부정적인 의견이 나올 확률이 상당히 높다. 예, 현실적으로 높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 이유 중에서 제가 이 기존 심사관이든 바뀐 심사관이든 큰 틀에서는 모두가 다 EMA다. 자기 부정을 하는 것이다. 바뀐 심사관이 기존의 심사관들이 부정 의견을 냈던 걸 자기들이 같은 자료인데 자료가 같은데 바뀐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 새로 배정된 심사관들이 승인을 해줘버리면 이게 우리는 저 기존 심사관들하고는 달라. 우리가 더 똑똑해. 우리가 더 대단한 심사관이야. 뭐 이게 아니라 그냥 EMA가 EMA를 부정해버리는 결과를 초래한다. 그래서 자기 부정이기 때문에 이것을 판을 바꾸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 제가 이런 얘기를 드렸어요. 근데 이제 이번에 프레시지 바이오 파마 측에서 공시한 내용을 보면 예, 뭐 약간 좀 워딩은 좀 다르지만 이제 좀 그와 비슷한 내용, 기존 심사관들의 의견을 이제 반영을 또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있다. 저는 솔직히 주주분들이 이해 안 된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지만 저는 이해를 해요. 이미 그렇게 말씀을 그런 가능성까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좀 그 내용에 대해서 석연치 않은 마음이 들고 좀 반발하는 주주분들도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충분히 저는 뭐 예상했던 어떤 시나리오고 제가 영상을 통해서 그런 기존 심사관들의 이미 기존 심사관들이 이미 부정 의견을 냈던 거를 자료 하나 바뀌지 않고 뭐 하나 바뀌지 않고 그걸 그대로 딱 승인 의견을 내버리면은 기존 심사관들이 뭐가 돼요,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기존 심사관이든 뭐든 다 모두가 EMA 심사관이기 때문에 예, 자기 부정을
하기 힘들다는 측면에서 제가 재심사 결과가 부정적인 의견이 나올 확률이 상당히 높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요. 예. 그와 비슷한 내용이 이제 이렇게 됐고, 근데 다만 이게 공시라는 게 회사에서 이게 공시를 낼 때는요,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왜냐면 그냥 우리 주주총회 때 그냥 연단 위에 서가지고 그냥 나불나불 거리는 말이랑 정식으로 이게 공시를 통해 가지고 내뱉는 것들은 이거는 주가에 대한 크게 영향을 미치는 어떤 발표이기 때문에 이런 말들을 거짓말을 하면 안 돼요. 예. 아마 자기들도 조금 뭐 좋은 거는 조금 부풀리고 좀 안 좋은 거는 조금 축소시키고 뭐 요 정도까지는 애매하니까 말이 다르고 다른 거니까 자기들이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없는 사실에 대해서 그렇게 하지 않는다. 왜냐면 약 자체에 대한 문제가 없다. 요거는 명확히 자기들이 얘기를 했고, 그런 말은 앞으로, 그러니까, 임상에 대한 어떤, 그런 이제 이의는 없을 거고, 문제 제기도 없을 것이다. 그런 것을 얘기한 거예요. 나중에 무슨 뭐, 우리 삼성 다시 해야 되겠다. 뭐, 이런 얘기를 자기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없는 얘기를, 예, 아예 없는 얘기를 꺼냈을 리는 저는 만무하다 생각합니다. 물론, 조금, 칭찬 좀 듣고, 조금, 이제 호의적으로 새로운 심사관들이, 좋게 얘기한 거를 조금 부풀린 것, 뭐 그런 걸 수는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늘 주식에서는 긍정적인 마인드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 우리가 그걸 안 믿으면 어쩔 거야. 나중에, 저는 한번 묻고 싶어요. 우리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 주주들이든, 찬티든, 안티든, 뭐 관망하시는 분들한테 한번 묻고 싶어요. 이번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가 그 허세트인 바이오 시밀러 관련 자진 철회한 거 관련해 가지고 뭔가 얘기를 한 거에 대해서 뭐 말도 안 된다, 의심된다, 뭐 그걸 믿냐, 기타 등등을 만약에 아무런 근거 없이 주주분들은 그렇게 반발하는 주주분들 근거가 없어요. 근데 나중에 만약에 췌장암 신약 관련해서 만약에 무슨 어떤 좋은 그런 뉴스가 나왔다. 안 믿을 거예요. 나중에 뭐 FDA가 승인을 했다. 승인을 했다고 공시를 했는데 그럼 도대체 뭘 믿고 주식을 할 거란 얘기예요. 다른 회사 공시는 뭐 다릅니까? 다른 회사 공시는 뭐 이번 만약에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 공시를 만약에 빗댄다면 뭐 심사관들의 그런 뭐 무슨 회의록이나 뭐 녹취록이나 뭐 그런 걸 증명 자료를 첨부해서 걔네들이 공시합니다. 공시는 그냥 공시예요. 말 그대로 공시이기 때문에 이 함부로 없는 어떤 그런 얘기 나중에 왜냐면 주주들이 정말 지금은 완전 뭐 각계의 전투고 뭐 뭉치기가 힘든 상황이지만 나중에 진짜 뭉쳐서 집단 소송으로 갈 때 이런 공시했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까지도 굉장히 자기들을 곤란하게 만들 수 있어요. 자기들이 거짓말을 했다면 거짓 공시를 했다면 중대한 상황이에요. 엄청난 그 죄를 지은 거예요. 미국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물론 뭐 그 형량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 뭐 세게 때리는 건 아니지만 우리 일반인들 생각할 때 있잖아요. 뭐 징역 1년 이런 거 우습게 생각하잖아요. 실제 자기가 징역 1년 산다 생각하면은 그 보통 일 아닙니다. 어쨌든 그렇게 뭐 이번 일에 대해서 공시한 거에 대해서 왈가왈부 많은 건 알아요. 그리고 뭔가 이미 회사에 대한 신뢰를 많이 잃었기 때문에 회사에서 무슨 얘기를 하고 무슨 공시를 하더라도 믿음이 안 가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의심을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무조건 믿자는 게 아니에요. 안 믿을 방법도 없다는 얘기예요. 믿지 않을 이유도 없고 무조건적으로 맹목적으로 믿을 것도 아니고 그냥 있는 그대로 그 공시를 보자는 얘기예요. 그 공시를 보고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하자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공시 내용은 제가 반복하는 얘기일 수도 있지만 이미 제가 어느 정도 예상했던 그거예요. 다만
재심사를 그대로 다 이제 완료를 시키고 결과를 부정 의견을 낸 게 아니라 재심사 완료하기 전에 자진 철회를 한 거죠. 여기서 제가 뭔가 소설을 좀 쓴다면 이게 그림이에요, 그림. 왜냐면 우리가 이런 경우가, 사람이 살다 보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지금 이제 바뀐 심사관들도 그런 거일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 측에서 뭔가 컴플라이언을 거는 그런 부분이 일리가 있고 논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막무가내로 자기네들이 부정 의견을 내기에는 앞으로도 이와 관련된 일, 그리고 이미 과거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고 이것도 문제가 계속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아까 얘기했듯이 기존 심사관들의 뭔가 판결을 냈던, 판결이라기 하기 그렇고 어떤 결과를 냈던 그거에 대해서 또 뭔가 자기네들이 같은 자료에 대해서 반하기도 그렇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바뀐 심사관들과 이제 EMA 측에서, 자, 이렇게 지금 우리가 요런 거고, 너희들 컴플레인 충분히 이해한다. 그리고 어느 정도 우리도 동의한다. 예? 그 야기는 아무 문제가 없는 건 이미 됐으니까, 요 부분에 대해서 우리 기존 심사관들도, 기존 심사관이 말이 그렇지만 우리 EMA에 또 어떤 입장이 있다. 체면이라는 게 있다 이거죠. 그렇다고 이걸 또 이 정도까지 너희들이 이제 논리적으로 반박을 하고 그러니까 이 논리가 있는데 우리도 무조건적으로 이거를 부정할 수가 없다. 그런 걸 감안해서 승인할 수도 없다. 그래서 좀 아쉽지만 이번에 이거를 요렇게 하자. 요렇게 해서 너희들이 요 자료를 조금 더 가져오면 아무래도 이제 자료가 다르니까 기존 심사관들이 심사를 했던 그 자료와 이 뭔가 요런저런 자료를 더 보완해서 된 이제 추후 재신청하는 그 이제 자료가 달라지는 거예요. 심사할 자료가 달라졌기 때문에 우리가 승인을 내줘도 부담이 덜하다 이거죠. 부담이 덜하고, 기존 심사관들한테는 일단은 퇴로를 열어주는 거예요. 그때 당시의 자료 가지고는 부정 의견일 수밖에 없었다. 우리도 기존 심사관들이 다시 제출된 그 보완 자료와 그 첨부된 추가된 그 이제 자료들을 우리도 보니까 그 자료 정도면은 우리가 승인을 내준 그 새로운 심사관들의 의견에 우리도 동의를 한다. 이런 그림이 그려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도 좋고 EMA도 이제 그런 어떤 체면 치레를 하는 거예요. 우리 요런 그림을 그리자. 다만 이제 좀 딜레이 되는 거죠. 이제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가 그거를 이제 감수를 해야 되는 거죠.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야, 수개월 뒤에 이게 만약에 승인 안 되면 어쩔 건데라고 또 물어보시는 또 주주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렇게 주식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누가 그렇게 주식을 해요?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저렇게 될 수도 있고, 삼성전자에서 뭘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우리가 사업 방향을 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그 사이에 많은 대외적인 어떤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뭐 그걸 사업을 철회했다든지 포기했다든지 아니면 그 사업의 방향을 원래 기존에 말했던 것과 다른 방향으로 바꿨다든지 이렇게 한들 뭐라 할 거예요, 그거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자꾸 그 회사에서 뭔가 대응을 하고 공시를 하고 무조건 100% 믿자 이게 아니에요. 너무 이제 불신하는 것도 문제다는 얘기예요. 맹신하는 것도 문제지만 너무 불신하는 것도 문제고, 그냥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자. 그 안에서 우리가 뭔가 각 개인마다 의견이 다르겠죠. 이제 뭐 반발하는, 이제 뭐 거짓말이다, 구라치고 있네, 이런 분들은 팔면 되는 거예요. 반발할 이유가 없어요. 그냥 팔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어느 정도 뭐 논리가 있고 뭐 그럴 수 있다, 그럴 수 있다 정도로만으로도 이해가 되는 분들은 좀 더 기다려 보는 거예요. 제가 바이오 섹터에 대한 얘기를 하지만 바이오는 정말 힘들 수밖에 없고 뭐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어요.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힘들어요.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한테는 너무나 힘든 가혹한, 예?
그런 섹터예요. 남의 돈 먹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저는 오히려 뭐 그렇게 뭔가 그래도 왈가왈부 우리 주주들끼리 뭐 어떤 게시판에서 아니면 카페에서 뭐 이렇다 저렇다 막 예? 뭐 안티는 안티대로 막 선동을 하고 찬티는 찬티대로 선동을 하는 이 상황에서 그래도 자기 딴에는 뭐 축소를 했건 좀 확대를 했던 어쨌든 간에 조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해준 거에 대해서 저는 뭐 나쁘게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이런 것들은 모든 것이 나중에 증거 자료가 될 수 있고 뭐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절대 없는 얘기 하지 않는다. 그렇게 하면서 지금은 우리가 이 9,500원 아래로는 저는 좀 매수를 적극 매수를 하는 것을 하고 그리고 시간을 투자하자. 그리고 인내하자. 요게 안 되시는 분들은 제가 볼 때는 나가시는 게 맞아요. 그리고 딴 데 가서 더 좋은 종목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 욕하고 오는 거 아니겠어요? 다른 종목 가서 그 돈 가지고 그나마 남은 돈 가지고 자신이 좋다고 믿어 의심치 않는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는 내가 불신하니까 불신하지 않고 내가 믿어 의심치 않는 종목에 투자하시면 그러니까 안티들의 행동들은 의미가 없어요. 걔네들이 아무리 얘기한다고 누가 걔네들 말 듣고 팔고 하는 거 아니거든요. 물론 찬티도 마찬가지입니다. 찬티도 아무리 찬티를 해도 그 사람 말 듣고 누가 매수하는 거 아니에요. 개인들은 제가 볼 때는 웬만한 개인들은 옛날부터 물려있고 지금 손실이 마이너스 60% 70% 나있는 개인 투자자분들의 매수는 많이 없을 거예요. 아마 신규로 들어오는 개미들이 나중에 있다든지 뭐 기관이나 외인에서 주가를 상승으로 이끌어줘야지 그 바람을 타고 다시 뭔가 추가로 매수가 들어오든지 하지 그냥 지금 이 바닥권에서는 아마 제가 앞서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아래에서 기관이 됐든 외국인이 됐든 뭐 이제 신규 개미가 됐든 아래에서 받아먹는 식으로 아마 이제 물량을 받아낼 것이다. 오늘도 뭐 아침에 조금 소폭 뭐 5%뭐 이렇게 올랐는데 이게 의미 없어요. 왜? 거래량이 없어요. 거래량.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하락이든 상승이든 거래량이 실리지 않으면 이건 진짜가 아니에요. 제가 이거를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면서 자 지금은 우리가 그냥 내가 어디 가서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에 관련된 얘기를 할 수 있는 자리에 간다면 그냥 얘기거리 술 한잔 하면서 뭔가 안축거리를 던져줬다. 예, 그 정도로만 그냥 하고 그냥 이랬구나. 회사 측에서 해명은 그냥 이렇구나. 회의가 이렇게 진행됐었구나. 앞으로는 이렇게 한다는구나. 그 정도로만 받아들이면 됩니다. 이미 끝나고 지나간 일 그냥 해명하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냥. 아무런 주가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고 다만 좀 주주분들의 좀 마음가짐을 조금은 우리를 너무 그렇게까지 매도하지 말라. 우리가 거짓말쟁이고 뭔가 제대로 뭔가 하지 않고 엉망진창으로 하고 뭔가 그렇게까지는 너무 우리를 매도하지 말아달라는 정도의 해명글로만 우리가 고려하면 될 것 같다. 그리고 9,500원 아래에서는 개인별로 그냥 매수를 해 나가시면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이제 헬릭스미스입니다. 헬릭스미스도 지금 계속해서 안 좋죠. 여기 아래에서 5,500원 여기서 아래로 여기는 완전 혼돈의 시장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13,000원 언저리에서 뭔가 버티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이지만 이거 지지하는 거 아니다. 그러니까 지지하는 게 아니다라는 게 아니라 지지하는 거라고 볼 수가 없다. 그냥 하는 거라고 맹신하면 안 된다. 예, 그런 얘기를 말씀드리면서 이것도 시간과의 싸움이죠. 시간과의 싸움이지만 다만 이제 헬릭스미스는 조금 이제 다른 파이프라인이 조금 약하다. 예, 아예 없다기보다는 좀 약하다. 그냥 뭔가 임시 방편으로 뭔가 엔제시스 그 어떤 차기 후보 물질로 뭔가 파이프라인을 백신이든 뭐든 뭐가 됐든 간에 그것을 그냥
면피용으로 뭔가 좀 하는 수준, 면피용이다라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정도 수준의 어떤 파이프라인이지 아직 뭔가 수면 위로 올라온 파이프라인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이제 좀 모멘텀이 좀 약하고, 예,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좀 엔제시스가 제대로 딱 뭔가 공식적인 기관에 의해서 뭔가 긍정적인 어떤 확실한 그게 딱 되지 않는 이상은 굉장히 좀 힘들지 않겠나. 예, 조금 뭐 우리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도 힘들지만 뭐 같은 처지에 뭐 헬릭 스미스는 까는 게 아니라 조금 차이가 있다. 제가 그 말씀 옛날에 메지온, 그러니까 헬릭 스미스는 약간 메지온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메지온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때 당시에 유데나핀 그 물질 하나 가지고 뭔가를 하는 회사, 헬릭 스미스도 저기 엔젠시스 요거 약물 하나 보고 뭔가 이제 상장한 회사, 요게 강하다는 거지. 프레시지 바이오 파마는 좀 뭐 거셉틴, 아바스틴, 뭐 또 휴미라, 뭐 췌장암 어느 정도 수면 위로 올라와 있는 그 파이프라인들이 아직 제대로 이제 뭔가 생산해내지는 못하고 있지만 어쨌든 공장 설비를 갖추고 있고, 뭐 요런 측면에서 조금 같은 어떤 스타트업 벤처 먼저 바이오 기업으로서 조금 차이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헬릭 스미스를 까는 게 아닙니다. 그냥 현실을 그대로 말씀을 드릴 뿐이에요. 아무튼 저는 헬릭 스미스나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나 빨리 주주분들 좀 뭔가 좀 회복할 수 있도록 좀 응원하는 마음이에요. 예. 근데 응원하는 마음과 또 현실은 또 좀 다른 거니까 좀 헬릭 스미스 주주분들은 그런 이제 요 엔진시스가 자꾸 해서 뭔가 석연치 않은 그런 중간 결과 발표에 대해서 자꾸 의문을 가지는 자꾸 언론 기사가 나오잖아요. 근데 이거는 바이오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뭐 아니면 독이 때문에 그건 어느 바이오 업체나 마찬가지예요.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바이오 섹터는 원래 그냥 무에서 유를 창조하고 그것이 창조했냐 안 했냐지 창조 가까이 됐다 안 됐다 이거 중요하지 않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정말 느린 템포로 긴 안목으로 끝까지 헬릭 스미스 끝까지 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느린 템포로 끝까지 보실 분들은 좀 느린 템포로 천천히 좀 분할 매수해서 평단을 낮춰놓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지 않겠나, 예, 그런 말씀드리면서 다음 또 종목 넘어가겠습니다. 자, 현대모비스 결국 보시면은 좀 쭉쭉 떨어져 가지고 지금 19만원 또 위협하고 있죠. 예, 제가 일전에 말씀을 드렸죠. 예, 하지만 현대모비스도 어느 정도 우량주이기 때문에 19만원을 이제 지켜내냐 못 지켜내냐는 거시적 경제 환경이 대단히 중요하다. 요 쭉쭉쭉쭉쭉 떨어진 것도 물론 그 뭐 미국 그런 영향 그리고 거시적 경제 뭐 다른 이 회사 자체만의 어떤 악재보다도 아마 그런 거 더하기 거시적 경제 환경이 다 엎친 데 덮친 격이 돼서 지금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9만원 요것도 회사 자체의 뭔가 문제로 19만원 깨지기는 힘들 것이다. 하지만 이 거시적 경제 환경이 최악으로 치닫으면, 예?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거는 뭐 어느 종목 삼성전자고 뭐고 그거는 종목, 예, 뭐 그런 거 없이 구분 없이 모두가 이제 나락으로 가는 길이니까, 예, 그런 부분 참고하셔서 지금 19만원 이 선에서 대응을 하실 분들은 하시되 제발 장기, 지금은 저기 코로나 때처럼 푹 이렇게 급반등하는 V자형 반등하는 곳이 아니에요. 완만하게 이렇게 요런 패턴이기 때문에 긴 안목으로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다. 예,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렇게 짧게 끝내고 또 다음 두산 퓨어셀입니다. 자, 두산 퓨어셀도 지금 지지선으로 지금 28,000원 선인데 아래 요로 또 가고 있죠. 내용 같아요. 현대모비스랑 내용이 같기 때문에 크게 분석은 하지 않겠습니다. 예. 차트가 거의 뭐 비슷하잖아요, 지금. 뭐, 지지선도 비슷하고. 같은 내용으로 보시면 되기 때문에 제가 따로 분석은 하지 않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자, 삼성전자도, 조금 차트를 조금 당겨야 되겠죠.
제가 이전 영상에서 자, 이 52,000원 지금 53,000원, 3,100원 여기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요 밑에 지지선이 52,000원 선이다. 요 선 꼭 지켜야 된다. 아니면 이거 진짜 날아간다. 요 밑에는 42,000원이에요. 중간에 아무것도 없어요. 요 52,000원이 깨지면 바로 나락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삼성전자가 나락으로 간다는 얘기는 거시적 경제 환경이 완전히 최악으로 치닫는다는 얘기겠죠. 예. 고로 다른 종목들, 금방 말씀드렸던 두산 퓨어셀, 현대모비스, 헬릭스미스, 뭐 상관없어요. 그냥 다 지수가 폭락. 삼성전자는 지수와 같다고 말씀드렸죠. 삼성전자 52,000원 깨진다는 얘기, 52,000원이 개박살 나가지고 42,000원까지 떡락한다는 얘기는 그냥 모든 종목이 다 박살 난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52,000원을 지지해 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그래도 워낙 지금 제가 이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환경이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예 조금 그럴 가능성이 없다라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걸 감안하셔서 좀 천천히 장기 그리고 분할로 조금 대응을 하셔라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박셀바이오입니다. 박셀바이오는 급격히 많이 하락해서 그런지 그래도 나름 요 4만원에서 제가 그때 원래 여기 위에 44,000원 여기서 좀 지지해 줄 거라고 여기가 강력한 선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요걸 지지하지 못하고 그런 이제 수급 지금 여기 거래량 보시면 아시겠죠. 딱 여기까지 거래량이 그래도 조금 상대적으로 실리다가 요 44,000원 요 선 오면서 거래량이 확 줄어.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떨어진 것은 이 44,000원에서 4만원까지 떨어진 거는 지수 영향이다. 예, 그냥 돈이 다 빠져나가니까 돈이 없어. 돈이 계속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냥. 그거에 의해서 그냥 떨어진 좀 약간 뭐래죠? 우리가 상승할 때 거품이 있듯이 하락에도 거품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그런 좀 거품 구간이다. 모르겠어요. 박셀바이오가 지금 현재 무슨 이슈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거래량 보면 알아요. 이슈가 별 이슈 없이 지금 하락한 겁니다. 지금 4만원은 어떻게 지지하고 있어요. 근데 이 4만원이 지금은 거래량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4만원을 깨고 내려가기는 힘듭니다. 하지만 또 뭔가 거시적 경제 환경이 또 뭔가 더 안 좋아지면은 충분히 거래량 없이 또 36,000원 36,600원이거든요. 요 밑에 선이 36,600원까지 또 치고 내려갈 수 있다. 예. 쉽지 않아요. 쉽지 않은데 충분히 지금 경제 상황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수급이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계속 이 4만원에서 지지해 주는 것도 계속 지지하기가 힘들어요. 수급이 안 들어오면 결국에는 뭐가 나오겠어요? 실망 매물이 나오는 거예요. 아, 지금 지금은 좀 완전히 망한 말실수할 뻔했는데 어쨌든 완전 그냥 이 환경이 그냥 망이구나 망. 예?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래도 워낙 지금 가파르게 내려왔기 때문에 분명한 것은 아주 그냥 슈팅은 일시적인 하루 만에 올랐다 내릴 수도 있고 하루 오르고 그 다음에 내릴 수도 있고 어쨌든 이런 짧은 슈팅 나올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려요. 짧은 슈팅. 그냥 동호회가 들어오든 예 그냥 조막손이 들어오든 짧은 슈팅은 줄 수 있다. 왜냐면 굉장히 짧은 시간에 그냥 쉬지도 않고 쳐박았기 때문에 짧은 슈팅 한번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요 4만원 왕창 매입이라는 게 아니라 매수해도 괜찮다. 한번 승부를 걸어볼 만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DB하이텍. DB하이텍도 지금 차트를 조금 늘려야 될 것 같네요. 자, 보시면은, 다음 밑에 차트가 지금 요 4만원 선이 깨졌어요. 근데 DB하이텍을 보시면, 원래 최근에 물적분할, 제가 물적분할 말씀을 드린 물적분할,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진짜. 우리나라 CEO 분들, 정말 정신 차려야 됩니다. 제발 좀 사욕을 위해서 제발
공공의 어떤 이익을 더 큰, 이 사욕보다 공공의 이익이 훨씬 더 큰데, 자꾸만 그 자기 사리 사욕 때문에 이 무조건 이렇게 좀 뭔가 주가에 반하는 뭔가 그런 거 좀 하지 마세요. 제발 좀. 근데 우리가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사람이라는 게 잘 안 바뀝니다. 사람이. 지금 무적 이거 분할 철회를 했죠. 예, 철회를 했는데 어떤 경로로든 다음번에 또 뻘짓거리 또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 사람이 그대로면 그 결정권자가 그대로면은 얼마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다만 이번에 4만원을 지지를 못하고 깬 것은 똑같다. 현대모비스, 부산퓨어셀 뭐 이런 거 똑같다. 지수 역량이다. 예, 지수 역량에 뭐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지만 워낙 지금 그 혼란스러운 거죠. 지금 DB하이텍은 예, 주주들 사이에서도 뭐 연합을 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대응은 하고 있지만 연합해서 대응한다 해가지고 이 물적 분할은 철회를 시켰지만 주가를 연합에서 개미들이 그렇게 연합해서 대응한다 해서 주가가 개미들 연합했다 야 주가 올리자 이게 아니잖아요. 그죠? 예, 주가는 전혀 다른 길로 가고 있다. 하지만 이 4만원이 굉장히 중요한 선이긴 해요. 이 4만원 선이. 그래서 뭐 빠졌다가도 다음날 바로 회복했지만 아무래도 너무 거시적 경제 그리고 지금 반도체 시황 자체가 안 좋잖아요. 반도체 시황 자체에 안 좋은 상황 더하기 거시적 경제 요런 게 포함돼서 지금 아마 4만원 깨고 나왔습니다. 밑에는 지금 아래 지지선은 33,000원이에요. 요 사이에 없습니다. 4만원과 33,000원 사이에 아무 지지선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어쨌든 이 4만원 선에서 봉이 쫙 내려왔지만 오늘 내일 중요해요. 봉차트가 다음 봉차트가 이게 완전히 4만원과는 결별하는 봉차트가 나와버리면 이제 33,000원까지 터치 33,000원 터치하는 거는 시간 문제다. 예, 요런 말씀을 드리면서 자 오늘 분석을 마치려고 합니다. 자 굉장히 안 좋고 내년 되면은 아마 전반적인 어떤 산업 그 구조조정 뭐 그게 산업 분야의 어떤 구조조정일 수도 있지만 그것이 또 우리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인적 구조조정으로도 이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죠. 예, 산업이 구조조정이 되면 당연히 인적 구조조정도 따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금리 인상과 여러 가지 고물가, 고환율, 뭐 고금리 뭐 이런 것들이 다 버무러지고 거기다가 전쟁 이런 것들의 불확실성 이런 것들이 다 덮쳐가지고 내년에는 굉장히 힘들 것이다. 예, 제가 지금 미국 주식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서 지금 가을 랠리를 한번 기대 한번 해보자. 연말은 힘들다. 내년으로 갈수록 갈수록 내년이 돼서 1분기, 2분기가 될수록 굉장히 힘든 이제 주식시장이 펼쳐질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번 만약에 가을 랠리가 있다면 그것이 뭔가 랠리로서는 마지막이 되지 않겠나. 예. 일단 중기적으로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좀 가을 랠리가 좀 잠시 있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일단은 하고 있고 내년을 우리가 바닥을 확실히 다질 수 있는 부분인지 아닌지 그 전까지는 아마 개별 종목적으로 그러니까 주가가 어느 정도 상태에서 내년에 어마무시한 그런 경기 침체를 맞이할 것이냐에 따라서 그 경기 침체를 맞은 그 주가들이 바닥을 어디서 형성하는지가 달라지겠죠. 왜냐면 주가가 지금 이렇게 만약에 DB하이텍도 이렇게 떨어져도 연말까지 어느 정도 뭐 4만원, 이 5만원 사이로 뭔가 회복한 상태에서 내년에 경기 침체를 맞이한다면은 뭐 여기서 떨어지면 뭐 3만원대까지 떨어질 수도 있고 뭐 그렇겠죠. 하지만 근데 계속 이런 식으로 지금 3만원대에 유지하고 있다가 내년에 경기 침체를 맞이하면 이거는 뭐 2만원대 이런 말씀 드리기 힘든데 어쨌든 2만원대도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경기 침체를 맞이하기 전까지 각각의 회사들이 뭐 영업이익은 어떻고 전망이 어떻고 뭐 지출 같은 거지 고정 지출 같은 것들 어떻게 줄이고 비용을 어떻게 줄이고 뭐 사업을 어떻게 개편을 하고
썩은 살은 도려내고 뭔가 잘 되는 거는 조금 뭔가 투자를 하고 뭔가 그런 거를 이제 개별 종목들마다 다 다를 거 아닙니까? 그런 거에 따라서 그 경기 침체를 맞이할 때의 어떤 주가 수준 거기에 따라서 바닥권이 형성이 될 것이다. 예, 뭐 이런 얘기하면서 그 말은 결국에는 내년에 반드시 경기 침체가 온다. 그리고 금리 인하는 함부로 얘기하지 마라. 뭐 계속해서 거시적 경제 환경은 당분간 내년까지는 무조건 안 좋다. 이 안 좋은 이 거시적 경제 환경 바탕에서 개별 종목들 간의 각계 전투가 이루어지겠죠. 아무튼 굉장히 힘든 시기입니다. 멘탈 잘 잡으시고 정말 길게 보셔야 돼요. 아무튼 힘든 요즘만큼 주말이나 언제나 좀 즐거운 시간 좀 보내시고 예, 좀 제발 요거 머리 싸매고 고민해봐야 예? 우리가 해결할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 조금 즐거운 마음으로 내 스스로를 조금 트레이닝하고 뭔가 다시 뭔가 좀 차분한 그런 어떤 뭐라 죠 수양이라 해야 됩니까? 그런 거 하는 시간 좀 생각하시고 좀 즐거운 시간 가족들하고 즐거운 시간 친구분들과 지인분들과 좀 즐거운 시간을 보내서 좀 이 주식이나 이런 데서 좀 뭔가 생각을 좀 머릿속에서 조금 잠시라도 좀 지우는 게 우리가 롱런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좀 지혜가 아닐까 하고 생각해 보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